안녕하세요. 일라이릴리의 2025년 3분기 실적 오늘 저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볼 건데요. 실적 발표 자료 중에서 그 회사의 재무를 총괄하는 CFO죠. 루카스 몬타스 CFO가 직접 준비해서 발표한 내용, 거기에만 딱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CEO 발언이나 Q&A 시간 이런 건 다 빼고요. 오직 CFO의 시각으로 3분기 재무 성과랑 성장 동력이 뭐였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실적 발표에서 사실 CFO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죠. 회사의 현재 재무 상태를 가장 객관적인 숫자로 보여주고 또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딱 설명해 주는 자리니까요. 오늘은 루카스 몬타스 CFO가 준비된 발언을 통해서 어떤 재무 이야기를 들려줬는지 또 어떤 숫자를 특히 강조했는지 그 이면의 의미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CEO의 비전이나 Q&A의 그런 직답 말고요. 오롯이 CFO의 재무적 관점에만 집중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CFO가 3분기가 또 한 번 강력한 성과를 거둔 분기였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역시 가장 먼저 딱 보이는 건 매출인데요. 작년 3분기랑 비교해서 무려 54%나 성장했다고 합니다. 와, 54%면 이건 정말 엄청난데요? 네, 54% 성장. 정말 대단한 숫자죠. 여기서 이제 CFO가 딱 짚고 넘어간 게 이 성장을 이끈 동력이 바로 핵심 제품들, 키 프로덕트라는 점입니다. 그냥 시장이 좋아서 따라간 게 아니고 릴리의 그 주력 제품들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재무적으로 또 봐야 할 중요한 지표가 매출 청해액률, 그로스 마진인데요. 3분기에 83.6%를 기록했어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아, 83.6%요. 수익성 자체가 더 좋아졌다는 거네요. 그 이유는 뭔가요? CFO 설명으로는 그 긍정적인 제품 믹스 효과 덕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진이 더 좋은 제품들이 더 많이 팔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판매 가격이 좀 떨어진 게 이 좋은 효과를 일부 상쇄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가격 얘기는 좀 이따가 지역별 실적 볼 때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렇군요. 가격은 좀 내렸지만 비싼 약이 잘 팔려서 이익률은 올랐다. 그럼 이제 비용 쪽도 좀 봐야겠죠. 연구개발, R&D 비용은 27%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미래를 위한 포트폴리오 투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2024년 시작하고 나서 새로 시작한 삼상 임상 프로그램만 16개래요. 와, 투자를 정말 많이 하네요. 네, 투자가 상당하죠. 제약사한테 R&D는 사실 미래 먹거리니까요. 필수적인 투자고요. 또 마케팅, 판매 및 관리 비용, MSN이라고 하죠. 이것도 31%나 늘었어요. 이건 지금 잘 나가는 제품들, 또 앞으로 나올 제품들 지원하기 위한 투자 증가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특히 마운자로, 제바운드 같은 약들 전 세계적으로 출시하고 마케팅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렇죠. R&D도 늘고 마케팅 비용도 늘고 비용이 꽤 많이 증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FO가 아주 중요하게 제시한 지표가 있다고요. 비일반 회계 기준 성과 마진. 오, 이건 좀 생소한데요? 어떤 건가요? 네, 그 non-GAAP 퍼포먼스 마진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매출 총이익 있잖아요. 거기서 핵심 운영 비용, 그러니까 R&D 비용이랑 MSNE 비용을 뺀 금액, 그 금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일종의 핵심 영업이익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자나 세금, 또 회계 기준상 좀 특별한 항목들 이런 거 빼고 정말 순수하게 핵심 사업 운영으로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죠. 3분기에 이 마진이 48.3%를 기록했습니다. 48.3%요? 와, 거의 절반 가까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높은데요. 네, 높을 뿐만 아니라 작년 3분기보다 8%포인트 이상이나 증가한 수치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R&D 비용 27%, 마케팅 비용 31% 이렇게 막 늘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성과 마진이 이렇게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건 그만큼 매출 성장이 비용 증가를 훨씬 뛰어넘었다는 뜻입니다. 운영 효율성이 아주 좋아졌다는 거죠. 이걸 보시면 릴리의 기본적인 돈 버는 능력이 얼마나 탄탄한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비용 늘어나는 거 걱정할 필요 없다. 매출이 워낙 세니까 이런 거죠. 아하, 그렇군요. 매출이 워낙 폭발적으로 느니까 비용 증가분 다 덮고도 이익률이 오히려 더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네요. 대단합니다. 그럼 이제 지역별 실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역시 가장 큰 시장, 미국부터 봐야겠죠? 네.
미국 매출은 45% 증가했습니다. 역시 제바운드랑 마운자로 판매량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면서 성장을 이끌었죠.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이 있어요. 판매량은 엄청 늘었는데 가격은 오히려 15% 떨어졌다는 겁니다. 네, 판매량은 늘었는데 가격은 15%나 떨어졌다. 이건 좀 이상한데요. 어떻게 된 거죠? 네, 저도 그 부분이 흥미로웠는데 CFO가 이걸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15% 하락분 안에는요, 작년 3분기에 있었던 일회성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때 리베이트나 할인 관련해서 회계 추정치를 조정한 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작년 3분기 가격이 좀 비정상적으로 높게 잡혔었다는 거죠. 일종의 기저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회성 요인을 빼고 보면 실제 미국 내 가격 하락률은 한 자릿수 후반대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하,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그럼 실제로는 15%까지는 아니고 한 자릿수 후반대 정도 가격이 내렸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한 자릿수 후반대 하락도 적은 건 아니지만 15%는 아니라는 거죠. 미국 제약시장 가격 압박이 워낙 심하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워낙 압도적으로 늘어서 전체 매출을 45%나 끌어올렸다는 점이죠. 물량의 힘이 가격 압박을 그냥 이겨버린 겁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럼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 실적은 더 놀랍던데요. 고정 환율 기준으로 매출이 100% 이상 증가했다고요? 2배 넘게 뛰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마운자로가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된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CFO가 아주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합니다. 이 100% 이상 성장 숫자 안에는 마일스톤 지급이나 사업 개발 관련해서 일회성으로 들어온 수익이 3억 8천만 달러 포함되어 있다. 이걸 밝혔어요. 근데 이런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고정환율 기준으로 성장률이 81%에 달합니다. 여전히 엄청난 성장세죠. 81%도 대단한데요. 아, 근데 방금 고정 환율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뭔가요? 아, 네. 그건 이제 환율 변동이라는 외부 요인을 제외하고 실제 사업 성과가 어떤지를 더 정확하게 보려고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달러가 강세거나 약세거나 이런 영향 빼고 순수하게 사업 자체만 봤을 때의 성장률인 거죠. 아하, 환율 영향 빼고 사업만으로 81% 성장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들은 어땠나요? 일본이나 중국 같은 곳들이요? 일본, 중국, 그리고 이제 기타 지역들 모두 합쳐서요. 고정환율 기준으로 보면 각각 24%, 22%, 51% 이렇게 아주 견조한 매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 지역들 역시 주된 성장 동력은 마운자로 판매량 증가였다고 CFO는 설명했습니다. 둥바피 보면 이게 단순히 미국 시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네요. 유럽, 아시아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마운자로의 글로벌 파워가 정말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가격 압박이 좀 있었지만 판매량으로 극복했고 유럽에서는 마운자로 출시 효과가 정말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릴리의 이 성장세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정말 글로벌 현상이라는 점이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역별 성장을 이끈 핵심 제품들, 그 성과를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먼저 면역학 분야입니다. 이들라스 EDLS라는 약이 아토피 피부염 쪽에서 성과가 좋다면서요. 네, 이들라스. 미국 내 총 처방 건수가 바로 직전 분기, 그러니까 2분기 대비해서 4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거죠.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신규 아토피 환자의 절반 이상이 첫 치료제로 이들라스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시장에서 입지가 아주 탄탄하다는 신호죠. 처음부터 이 약을 쓴다는 건 그만큼 의사나 환자들이 신뢰한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경쟁이 아주 치열한 시장인데 초기 치료 단계부터 선택받는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역학 약물인 옴보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최근에 궤양성 대장염 관련해서 4년 장기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장기적인 안전성이랑 효능을 입증했다고 하니까 기존 치료제로서의 신뢰도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종양학 분야의 치파인데요. 여기서는 버제니오가 대표적인 약이죠. 네, 버제니오. 이게 미국 내에서 림프절 양성 고위험 조기예방암 시정에서 선두주자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CFO는 이게 이제 버제니오가 표준치료법, 스탠다드 오브 케어로 자리 잡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했고요. 표준 치료법으로 인정받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건데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아주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처방은 작년 동기 대비 3% 늘었고 미국 외 지역에서는 판매량이 14% 증가했어요. 미국 밖에서 성장세가 더 가파르네요. 네, 글로벌 시장 확대 가능성도 엿보이는군요. 다음은 신경과학 분야의 키사입니다. 이 약도 성장세가 만만치 않다고요. 네, 키사.
총 처방 건수가 지난 2분기 대비해서 무려 50%나 증가했습니다. 아주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경쟁 제품들보다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 유럽연합 EC에서 판매 허가도 받았고 지금 유럽 전역에서 보험급여 적용 논의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 중이래요. 그래서 이번 분기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유럽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와, 분기 대비 50% 성장인데 유럽 시장까지 열리면 정말 더 크게 성장하겠네요. 네, 글로벌 성장에 아주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험급여 논의가 활발하다는 점도 시장에 안착하는 데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정말 가장 뜨거운 분야입니다. 심혈관 대사 분야, 바로 제바운드와 마운자로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강력한 성과를 냈다고 하죠. 먼저 미국 외 지역의 마운자로 실적부터 좀 볼까요? 네, 마운자로 현재 55개국 그리고 모든 주요 시장에 출시되어서 아주 견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응이 좋아서 대부분의 주요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이미 확보했다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CFO가 특히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어떤 부분인데요? 그 비만 치료에 대해서 보험급여가 아직 잘 안 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미국 외 지역에서 팔린 마운자로 매출의 약 75%, 그러니까 4분의 3이 비만 환자들이 자기 돈 내고, 즉 자비로 구매했다는 점입니다. 와, 보험도 안 되는데 75%가 자기 돈 내고 산다고요? 세상에. 네, 그렇죠. CFO는 이게 이 약에 대한 임상적인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환자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약의 가치를 그만큼 높게 본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수요가 많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이야기죠. 잠재적인 미충족 수요가 얼마나 거대한지, 그리고 이 약의 가치를 환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시장의 미래를 좀 생각해 보신다면 이 75%라는 숫자가 나중에 보험급여가 확대됐을 때 성장 잠재력이나 혹은 가격 협상력 이런 거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럼 미국 내 제바운드 실적은 어땠나요? 비만 치료제 시장도 경쟁이 엄청날 텐데요. 제바운드 역시 아주 강력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3분기 처방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무려 3배나 증가했어요. 중간에 그 미국의 대형 처방약급여 회사 PBM이라고 하죠. CVS에서 처방집 등재 관련해서 좀 변경 이슈가 있었는데 그래서 환자나 의사들한테 좀 혼란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CFO는 제바운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아, 그런 외부 변수가 있었는데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이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브랜드 항비만제 시장 내에서 미국 전체 처방 점유율을 보면 2분기 대비해서 일시적으로 한 2%포인트 정도 줄기도 했었대요. 근데 금방 다시 회복해서 3분기 말에는 신규 처방 점유율 71%를 기록하면서 2분기 수준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건 제바운드에 대한 시장 선호도가 얼마나 확고한지 보여주는 거죠. 회복력이 대단하네요. 또 다른 특징은 없었나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바이알 제형 사용이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그 주사병 말하는 거죠. 3분기 전체 미국 제바운드 처방의 약 30%, 그리고 신규 처방의 45% 이상을 이 바이알 계형이 차지했다고 하네요. 바이알 제형 사용이 늘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존 펜타입보다 이게 더 편한가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존 펜 제형보다 접근성이 더 좋거나 아니면 특정 병원이나 환자 그룹에서 더 선호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바이알이 좀 더 유리했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다양한 제형으로 처방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겠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당뇨병 치료제로 쓰이는 미국 내 마운자로는 어땠습니까? 마운자로 역시 아주 견조한 실적을 이어갔습니다. 3분기 미국 내 총 처방 건수가 60% 이상 증가했고요. 제2형 당뇨병 인크레틴 유사체 시장 점유율도 2분기 대비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CFO는 마운자로가 현재 미국 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널리 처방되는 인크레틴 약물이다. 이 점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와, 당뇨병 시장에서도 마운자로의 입지가 점점 더 강해지는군요. 네, 단순히 처방 건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시장 점유율도 오르고 또 가장 널리 처방되는 약물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었으니까요. 경쟁 우위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CFO가 미국 전체 인크레틴 시장에 대한 정보도 좀 언급했었죠. 네, 맞아요. 미국 인크레틴 시장 전체가 작년 3분기 대비해서 36% 성장했는데 이렇게 커지는 시장 안에서 릴리의 인크레틴 제품들이 오히려 점유율을 더 높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크레틴 유사체 시장에서 새로 나오는 처방 3건 중에 약 2건이 릴리 제품이라고 하니까 이걸 릴리가 이 시장 성장을 거의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정말 대단한 시장 장악력이네요. 자, 다음으로 그 자본 배분, 캐피털 알로케이션에 대한 언급도 혹시 있었나요? CF가 관련 업데이트 내용은 다른 자료, 슬라이드 11에서 제공했다 이렇게 언급하긴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준비된 발언 녹취록 자체에는 구체적인 설명까지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CFO 발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2025년 연간 재무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3분기까지 실적이 워낙 좋았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연간 전망치를 올린다는 건데요. 이건 경영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먼저 매출 가이던스부터 보면요. 기존에 제시했던 전망치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무려 20억 달러 이상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우호적인 환율 효과도 좀 반영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연간 매출 예상 범위는 630억 달러에서 635억 달러 사이입니다. 와, 20억 달러 이상이나 올렸으면 정말 큰 폭인데요. 네, 상당히 탕폭이죠. 이게 3분기까지의 강력한 실적이 4분기에도 계속 이어질 거다, 이런 확신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 환율도 회사에 좀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그 비일반 회계 기준 성과 마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연간으로 봤을 때 매출의 45%에서 46%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핵심 운영 효율성 지표 말이죠. 그것도 올렸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매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익성 측면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거다, 이렇게 본다는 의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주당 순위, EPS. 그것도 비일반 회계기준 EPS 가이던스 역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새로운 예상 범위는 주당 23.00달러에서 23.70달러 사이입니다. 와, 그럼 매출, 이익률, 최종 순이익 지표까지 그냥 다 올린 거네요? 네, 그렇죠. 연간 가이던스를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그것도 상당히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것은 회사의 현재 성과와 또 미래 전망에 대한 경영진의 강한 확신을 시장에 전달하는 가장 명확한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루카스 몬타스 CFO의 준비된 발언을 통해서 일라이릴리의 2025년 3분기의 재무 성과를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역시 마운자로와 저바운드를 필두로 한 핵심 제품들의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고, 이게 비용 증가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연간 재무 전망치까지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CFO의 시각에만 딱 집중해서 재무적인 측면을 살펴봤네요.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CFO가 특히 강조했던 내용 중에 그거 기억나시죠? 미국 외 지역에서 비만 치료에 대한 보험 급여가 잘 안 되는데도 마운자로 매출의 75%가 환자 본인 부담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이 사실이 앞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의 글로벌 수요 잠재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만약 미래에 보험 급여가 확대된다면 그걸 대비한 릴리의 가격 책정 전략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CFO의 눈을 통해 일라일릴리의 3분기 성적표를 함께 꼼꼼히 분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정보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